오늘은 라운딩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제가 산 주식들이 좀 올랐어요.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일에 대한 압박을 좀 덜 받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빨리 조기 은퇴하겠다 이런 생각은 진짜 노건만큼도 없는데, 일을 할 때 일을 완전히 내 에너지를 고갈하고 쥐어짜갖고 일을 하고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효를 쥐어짜면 그게 뭐 단기적으로 성과를 조금 더 낼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는데, 빨리 소모되죠. 기력이 빨리 소모되고 이제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우리가 오래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동력은 뭐냐 하면 경제력이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삶을 극한으로 몰아놓고 자식들 키우는데 얼마가 들고, 집빚 얼마가 있고, 대출 얼마가 있고, 뭐 얼마 내야 되고, 내 수익이 얼마고, 이런 거를 계산하면 일을 무조건 막 고혈이 터지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삶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은 씀씀이를 일단 조율을 해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특히 이제 자식들한테 애교 푸어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놓고, 그 돈이 사실은 부모의 품위 유지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일단 그런 식의 어마어마한 교육을 원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애를 자기의 장식품, 우리 애가 어디 가서 모양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 애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자기의 자기의 치장을 위한 것일까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제가 만나서 10명 중에 한 7, 8은요 교육열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애를 이렇게 막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특히 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고학력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없고요. 이제 여자들, 와이프들이 이제 여기 어떻게 정보를 어떻게 와가지고 어디를 너무 어떻고 저기도 어떻고, 그래서 이제 애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노후들을 다 반납하고 자기는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애들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악순환이죠.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돈이고 눈먼 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듀 푸어를 적절히 잘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 남자들이다. 결혼을 안 한 남자들이라면 뭐 자기 씀씀이만 잘 조율하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결혼을 한 남자들이면 와이프가 너무 이렇게 돈을 막 쓰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빨리 이제 뭐 결단을 내려갖고 와이프한테 대판 싸우고 안 하든지, 아니 뭐 이혼을 하든지 뭐 수를 해야죠. 이제 자기의 노후의 인생이 저당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본인이 여성인데 혹시 그런 내 애를 잡고 벌어들이는 돈의 상당 부분을 이제 애를 위해 쓴다고 착각하면서 자기의 품위 유지비로 쓰는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벽 보고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주식이 좀 올랐는데, 오르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환자를 볼 때 조금 여유있게 봐도 돼요. 환자를 볼 때 너무 돈의 압박에 시달려서 사람 잡듯이 안 봐도 돼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죠. 예를 들어 제가 막 엄청나게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조일 거고, 그러면 아무도 행복해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를 일단 줄여요. 소비를 일단 줄이고 소비에 들어가는 돈의 대부분을 투자로 바꿔야 됩니다. 주식이 가장 좋은 투자처고요. 보람도 있고요. 코인은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넣는 돈이 회사에서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개발하는 연구비로 쓴다면,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하려고 하는 다른 청년들의 주머니로 내 돈이 들어간다면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거지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코인을 샀다, 아니면 돈을 묻어놨더니 이제 화폐 가치가 오른다, 아니면 금을 샀다, 이런 것들은 투자 가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뭔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냥 단지 투자만 가치만 오르는 겁니다. 꽃을 샀는데 꽃이 값이 올랐다, 그림을 샀는데 그림의 값이 올랐다, 집을 샀는데 집의 값이 올랐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뭔가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투자에 대한 철학에서는 좀 위배되죠. 여튼 뭐 그게 뭐 어떻게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은 좋은 투자처다, 금은 좋은 투자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간 단속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런 데다 자꾸 투자를 하면 이제 재산이 빠르든 늦든 늘어납니다. 내가 투자했는 돈이 꼬라박을 수도 있거든요. 꼬라박으면 그냥 꼬라박는 게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내가 체득하게 되는 거죠. 와,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를 했더니 크게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주식하다가 몇천 잃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몇 천만 원짜리 수업료를 지불한 거죠. 피눈물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뭐 이제 사람이 눈이 깨기 시작하고 투자에 대한 감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저도 뭐 2년 3년 동안 코로나 시국에서 2년 3년 동안 제가 넣었던 돈들이 마이너스 30% 이래가지고 뭐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2년 동안 마이너스 20% 30% 했다고 해봐요. 거기서 계속 돈을 넣는 게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 그랬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는 1번 경제력이 필수적이다. 경제력이 분명히 바탕이 되면 2번 일을 할 때 일에 자기의 고효를 짜놓지 않아도 된다. 3번 그렇게 하면 일을 오래 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중간중간에 여유 있는 삶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축을 한다는 게 반작용이 생길 정도로 저축하면 저축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 기준에서 난 이 정도는 써야 되라고 하는 게 사람에 따라서는 좀 사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지 혼자 지멋대로 말하는 기준 말고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 평균치로 냈을 때 와, 저건 너무 심하다, 너무 자린고비다, 저거는 뭐 양말을 뭐 떨어질 때까지 신어갖고 양말을 뭐 5년을 신었다, 뭐 가방 한 개를 갖고 10년을 달고 산다, 이건 좀 그렇죠. 올바르지 않죠. 핸드폰이 나날이 갈수록 바뀌고 있는데 핸드폰을 5년 썼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2년 쓰고 핸드폰을 충분히 바꿀만 한데 5년 썼다, 그러면 그냥 미련을 부린 거죠. 나는 전화만 되고 문자만 되면 돼, 이러면 생산성이 사실은 많이 떨어진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그거 아니고 핸드폰 빨리 바꿔갖고 자기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새로운 핸드폰에 이러한 기능이 있으니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써야지, 나는 전화랑 문자만 되면 돼, 카카오톡만 되면 돼, 그러니까 그 외엔 필요 없으니까 돈 쓰는 게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어리석은 거라 그랬죠.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 AI 시대인데 AI라는 말만 들어봤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AI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볼 필요가 있어요. AI 사용하고 계세요? AI를 쓰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2%는 압도적으로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하는 것보다 거기에 투자하는 게 돈이 더 되는데 저축만을 강조하면은 안 되지만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좀 샜는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치를 한다, 안 사도 될 거에 산다, 안 사도 된다는 기준이 애매하지만 나는 명품백 2개는 있어야 된다, 이건 사치죠. 나는 굉장히 연비는 안 좋지만 보대 나는 차가 있어야 된다, 이건 사치죠. 근데 다 떨어진 옷을 안 가립니다, 이거는 사치가 아니죠.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고 압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안 쓴다, 이건 사치. 제가
자동차를 12년을 탔거든요. 12년을 탔는데 그 중간에 고장도 많이 나고 연비도 안 좋고 기능도 떨어지고 뭐 배터리 방전돼 갖고 맨날 그러고 겨울에 시동 안 걸리고 이런 부지기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차 바꾸고 나면 차 바꾸면서 이게 내가 저 차도 그래도 굴러가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걸 바꿔야 될까 하다가 문재인 때 이제 공해 배기 차량, 환경오염 차량 뭐 이거에 걸려갖고 이제 제가 돈을 더 내게 생겼어.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바꿨습니다. 아니면 뭐 돈을 더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바꾸고 난 다음에 차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고 이렇게 내가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왜 그런 미련을 부렸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중간에 좀 붕 떴는데 일을 오래 하려면 오히려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독립적인 상황이 됐을 때야말로 일을 진정으로 오래 할 수 있다. 500m 앞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삶을 즐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은퇴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은퇴 대신에 투자를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해서 번 돈을 내 삶의 여윳돈으로 쓰고 내 일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정신적인 지주대와 같은 것이니 일은 계속한다. 열심히 한다까지는 모르겠지만 태만하게 일을 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몸에 무리가 가거나 삶에 데미지가 올 정도로 빡세게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